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요, 과연 완벽한 공식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했던 어쩌면 금융 역사상 가장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론, CAPM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꿈꾸는 단 하나의 완벽한 공식, 이걸 만들려 했던 정말 아름다운 이론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치열한 논쟁이 따라왔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바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우리가 흔히 CAP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왜 혁명적이었냐면요. 정말 복잡하기 짝이 없는 투자 세계의 지도를 위험이 크면 당연히 보상도 커야지 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원칙 하나로 정리해버렸거든요. 이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이지 간단 명료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자산에 투자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요,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전체가 흔들릴 때처럼 아무리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위험, 바로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장 전체의 흐름에 내 투자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바로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공식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자,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쉬워요.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일단 국채 이자처럼 안전하게 얻는 무위험 수익률을 기본으로 깔고요. 거기에다가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베타 값에 비례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더해준다는 뜻입니다.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이렇게나 우아하게 표현하다니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네, 정말 아름다운 이론이죠. 하지만 말이죠, 학자들은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서 생각보다 빨리 균열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터집니다. 놀랍게도 이건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론 그 자체, 그 근본적인 전제에서부터 시작됐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롤의 비판입니다. 보세요. CAPM이 진짜 맞는 이론인지 테스트하려면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걸 써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투자 자산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담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말해요. 하지만 리처드 롤이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이 진짜 시장 포트폴리오를 관철하는 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가 흔히 쓰는 S&P 500 같은 주가 지수는요, 말 그대로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우리는 CAPM이 맞는지 틀리는지조차 영원히 완벽하게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아주 치명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론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시장 데이터를 딱 열어보니까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CAPM의 세계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오직 베타 하나뿐이라고 딱 잘라 말하죠. 하지만 현실 세계는 그렇게 단순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파머와 프렌치 같은 학자들이 실제 데이터를 깊게 파고들어 보니까 어라? 베타 말고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기업의 규모가 작다든지 혹은 장부 가치에 비해 주가가 싼 가치주라든지 하는 것들이 수익률을 훨씬 더 잘 설명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변칙 현상이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규모 효과, 즉 작은 회사 주식이 큰 회사 주식보다 성과가 더 좋은 현상, 그리고 저평가된 가치주가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가치 효과 같은 것들입니다. CAPM의 베타만으로는 이런 현상들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92년 파마와 프렌치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당시 학계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던졌는데요.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CAPM의 심장이나 다름없던 베타는 사실 주식 수익률을 설명하는데 거의 아무 힘도 없는 사실상 죽은 변수다. 말 그대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이론적으로도 검증이 안 되고 실제 데이터랑도 안 맞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CAPM을 배우고 월스트리트에서는 여전히 이 모델을 쓰고 있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바로 그 단신함이 가진 강력한 힘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업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할지 말지 결정해야 해요. 그럼 이 프로젝트의 기대 수익률이 과연 합리적인지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때 CAPM이 아주 유용한 칠벌점을 제공해 줍니다. 완벽한 답은 아닐지라도 이 프로젝트의 시장 위험은 이 정도니까 최소한 이 정도 수익은 나야 한다는 합리적인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말하자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주는 첫 번째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수많은 비판들이 CAPM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우리가 위험이라는 걸 훨씬 더 깊고 또 넓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어요. 맞아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CAPM을 무너뜨렸던 그 변칙 현상들, 그러니까 규모나 가치 같은 요인들이요, 역으로 더 정교하고 발전된 다중요인 모형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을 베타라는 단 하나의 렌즈로만 보다가 이제는 시장 위험, 규모 위험, 가치 위험 등등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훨씬 더 입체적인 관점으로 위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마치 세상을 흑백으로 보다가 컬러 TV로 보게 된 것과 같다고 할까요? 결론적으로 CAPM은 우리에게 완벽한 최종 정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정말로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가? 라는 더 본질적이고 더 나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위대한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모든 논의 끝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진짜 위험 요인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